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권의 2장 헤라클레이토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플라톤보다 먼저 살았으며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주장을 한 철학자로 이 책의 문맥에서 말하자면 역사주의 이론을 주장한 가장 최초의 철학자 중의 하나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이 사람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주장을 했을까요? 과거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답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과거 사람들의 답을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은 비과학적이고 또 세부사항이 틀렸다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 주목하면 우리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우리와 과거 사람들이 가지는 답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사소한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라클레이토스가 풀어야 하는 질문은 뭐였을까요?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혼란한 역사적 격동기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헤라클레이토스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 혁명으로 귀족의 지배가 무너지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보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조선 같은 봉건 국가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서는 것을 본 왕세자 같은 그런 입장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귀족 질서를 옹호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느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퍼는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난 변화를 변화하지 않고 정적인 부족 사회에서 추상적인 관계를 가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의 사회의 변화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부족 사회에서 세상은 하나의 건축물처럼 이해됩니다. 건축물은 자기 혼자서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문이 있다는 식으로 이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은 이러저러한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건축물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포퍼는 정적인 부족사회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사회에서는 사회적 질서나 법률이 자연 법칙과 혼돈된다. 그러니까 왜 귀족은 지배하고 살고 왜 노예는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본래 자연 법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결정한다고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아니죠. 별이 다르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의 질서도 자연 법칙의 일부로서 변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말하자면 물리학과 법학이 같은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디까지나 세상의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 앞에서 이 집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지붕은 지붕 같지 않고 기둥은 기둥 같지 않아서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졌습니다. 이걸 현대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중력 법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30도에서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세상이 난리법석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쓸모 없어질 겁니다. 갑자기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철학자는 추상적 방향으로 관점을 돌립니다. 이제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추상적 방향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이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정력학에서의 동력학으로의 변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인에게는 조금 더 친숙한 뉴턴 물리학을 생각해 봅시다. 뉴턴의 법칙은 동력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뉴턴 방정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F는 ma, 이 한 줄입니다. 물리학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도 F는 ma 같은 말은 대부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세상은 이렇게나 복잡한데도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나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 방정식은 세상의 변화를 묘사하지만 이 운동 방정식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동력학의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하는 세상은 이해하기에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점을 돌려서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 그 세상이 변하는 변화의 법칙을 주목하게 되면 첫째로 그 변화의 법칙이 뜻밖의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학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 변화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동력학으로 관점을 돌린다는 것은 다시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포퍼는 이것이야말로 헤라클레이토스와 플라톤을 넘어서 모든 역사주의자들에게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사실 변화하지 않는 부족사회 같은 세상의 안정성을 아주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보통 사람보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살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구나 하고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당시에 역사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근대에도 산업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갑자기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역사주의자들은 변화의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건 알겠으니까 변하지 않는 변화의 법칙을 찾아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혼돈과 무지 속에 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어떤 법칙을 찾았을 때 그들은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이론을 마치 뉴턴의 물리학처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주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헤라클레이토스로 돌아가서 그의 메시지를 읽어봅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허망하다. 선도 악도 하나다. 물, 불, 공기 등 세상의 모든 것은 불이 변화한 것이다. 이걸 이렇게 읽으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 옳은가 그른가는 두 번째 문제라는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그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사람이 지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난 포기할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지 통하지도 않는 옛날의 관점이 옳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은 거죠. 그는 변화의 법칙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시 이해 가능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턴 역학이 좋은 예지만 우리는 물리적 세상을 이해할 변화하지 않는 법칙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회 속에서도 법칙을 찾고 경제에서도 법칙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혼란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퍼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노력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답을 모르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답을 찾았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지나친 확신은 재앙을 부릅니다. 개인들을 억압하고 닫힌 사회를 만드는 전체주의가 대표적인 경우일 겁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주의의 뒤에 있는 감정은 바로 이제는 사라져버린 부족 사회처럼 변하지 않는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권의 2장 헤라클레이토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국진이었습니다.